하나 둘 셋. 마가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것이 남은 마가님 타이밍 보소. 많이 감사합니다. 야 내가 이거 마치 노리고 방송 저 녹화한 거 같잖아. 지금 딱 노리자마자 야 그거 아니거든. 이거 고의로 한 건 아닌데 녹화 누르자마자 이게 팍 뜨는 게 항상 이런 방송이 아니라는 거. 저 마가님이 그 독특한 거지 이게 항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오해를 너무 살 것 같아서. 마가님 감사합니다. 오해예요 오해. 그때를 노려서 녹화를 누른 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필 녹화 또 돌아가고 있어. 입이나 턱 안 아파? 턱은 왜? 턱은 왜 아파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턱은 왜? 얘기를 많이 해서. 푸시 왜 몸빵이냐고? 그거 답당 든 거? 그거 장난스럽게 한 건데. 풋맨 그러면은 공방이 낮잖아요. 공방이 낮고 풋맨들은 보통 그 전투가 지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워스리 한타 해보시면 풋맨 어떻게 돼요? 인구수 조절을 위해서 죽이죠? 인구수 조절을 위해서 잘 자릅니다. 그래서 풋맨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풋맨은 워스리 한타 해봐야 맨 앞에 풋맨 내세우잖아. 디펜드 안 배웠으면 그냥 붙으면 없어. 디펜드 배웠어야 간신히 뭐 원거리 애들 그 몸빵 대신 세우는 거지. 그러다가 인구수 하이업 킴 넘어가면은 이렇게 스스로 강제 어택한다. 그래서 풋맨은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은 푸시 우려할까 콜이 우려할까 주식에서 엔간해선 콜이 우려하겠죠. 엔간해선 물론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 가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추천드리지 않는데 물론 대박 나는 건 푸시지. 대박은 푸시야. 그건 알지. 한 방에 있으니까. 승률은 콜이죠. 물론 뭐 마지막 1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5대 5고 마지막 1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마지막 30초 뭐 이거에 뭐 승부를 건다 뭐 이런 거 최외가격 이렇게 1000원짜리 뭐 지른 다음에 그거 뭐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런 분 있죠? 최외각 한 10,000원 지르는 분들 언젠가 대박날이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그 노리는 분이 있는데 그 복권 대신 긁는다고 하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내 로또 10,000원어치 사느니 이거 10,000원어치 산다. 뭐 이해는 돼요. 특정 종목이 향후 폭락할 거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대박 보나요? 공매도를 때리시죠. 공매도 못 빌리나 개인이? 대차매도하면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에 우상향하는 주가지수 같은 거에서는 롱은 먹고 숏은 피하죠. 로또보다 승률 높죠. 한 2-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2-3년에 한 번씩 가끔 대박 나요. 저는 어떤 상품 매매하나요? 안 해본 거 없죠. 엔간한 건 다 해봤습니다. 복제해줘님 감사합니다. 시청료 안 주셔도 돼요. 참석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복제레조님 감사합니다. 레조가 뭐죠 근데? 양매도 가장 좋았음. 복제레조님 감사합니다. 시청료 안 내셔도 돼요. 참석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방송을 보려고 10시부터 와주신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레조가 만화 캐릭이야?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하던 얘기를 아까 다시 해보면은 제가 그렇게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이런 걸로 받다 보면은 확실히 여기 있는 분들이 균일하지가 않아. 그 재무 관리에 대해서는 HTS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자세히 상품 구조 같은 것도 아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보다 경제학을 더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완전히 이쪽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주 기초적인 거 진짜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 정도는 당연히 다 같이 기본으로 알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잘 아니더라고요. 아주 기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위험자산 안전자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안전자산이 뭐예요? 수준별 강의를 나누자고? 중국에서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채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채권 사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채권 사보신 분 손. 채권이란 걸 사보신 분. 오! 초식육대님 사보셨어요? 채권을 직접 사신 분은 거의 없을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차나 부동산을 샀으면 자신도 모르게 채권 사셨죠. 자신도 모르게 채권을 샀어요. 차나 부동산을 샀으면. 그게 뭡니까?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여러분 다 사셨어요. 자동차나 부동산을 샀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게 돼. 그럼 어디 갔냐? 뭘 어디가? 세무사들이 여러분한테 할인해서 가져가셨지. 얼마에 가져가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런 게 있다는 거 자체도 잘 모르시지. 그걸 첨가소하부 사채라 그러죠. 첨가소하부 채권, 사채는 아니구나. 첨가소하부가 뭡니까? 첨가했다는 거죠. 뭘 살 때. 그런 단어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채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거를 뭐 법무사인지 세무사인지 하는 분들이 가져가시죠. 그리고 뭐 돈을 줍니다. 몇 프로 할인해서 돈을 줘요. 좀 많이 뛰시죠. 좀 많이 뛰시죠. CMA 가입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채권을 산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냥 채권을 그 돈을 증권사에 맡기면은 여러분한테 그 저걸로 주는 거니까, 담보로 주는 거니까. 참, 채권을 어떻게 살까? 채권은 아시겠지만 기본 단위는 100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억 정도 있으면은 직접 그 국채 거래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어요. 뛰어들 수도 없겠다 근데. 왜냐면 거기는 기관들이 거래하는 시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관들만 거래하는 시장이 있는데 보통 100억 단위고 그 장내 거래 시장에서는 10억 단위입니다. 10억 단위로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 필요 없죠. 그딴 시장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자, 그럼 내가 개인으로 내가 채권을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되나? 어떻게 사야 되나?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HTS에 가면은 그 채권 거래 화면이 있습니다. 채권 거래 화면이 있어요. 오! 뭐야! 이런 게 있네 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호가가 아무것도 없죠. 가끔 있는 게 있어. 오, 이게 뭐지? 그 가끔 있는 게 뭘까?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걸어놓은 호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비드 오퍼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바이셀 스프레드를 이만큼 벌려놓은 채권이 있어요. 이만큼 벌려놓은 채권이. 보면은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사자 200만원, 팔자 300만원에 걸어놨어. 사자 200, 팔자 300. 사고 팔고 싶습니까 여러분? 팔 땐 200에 팔아야 되고 살 땐 300에 사야 돼. 어렵나요? 이렇게 호가를 왕창 벌려놓은 게 증권사 HTS에 가면은 장내 채권 시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그 증권사들이 의무 수량만 걸어놓지 실제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왜냐면 채권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안 돼요 거래가.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채권을 살 때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증권사를 가서 무슨 채권 주세요 그러고 아니면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걔네들이 그 뭐 유력 상품이라고 몇 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 이게 쭉 올려놓은 게 있어요. 쭉 올려놓은 게 있어. 보면은 항상 올려놓은 거 똑같아요. 왜냐면 걔네들도 거기서 올려선 잘 안 팔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이제 올려놓습니다. 대형사도 대부분 그래요. PB들을 통해서 나가곤 하죠. 개인 PB들을 통해서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채권을 사고 싶으면 삽니다. PB들을 만나. 그래서 전 채권을 사고 싶어요. 안전자산이 필요해요. 삽니다. 근데 여러분은 당연히 국가채권 당연히 안 사겠죠.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 예금보다 낫겠죠. 은행 예금은 당연히 은행 크레딧인데 국가 크레딧은 당연히 더 크레딧이 좋으니까 당연히 국채는 은행 예금 금리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채를 살 리가 없겠죠. 국가채권을. 대부분 회사채나 뭐 특수채라고 부르는 회사채같이 금리가 높은 걸 살 텐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PB센터에 왔어요. 딱 앉아갖고 부릅니다. APB 일로 와보세요. 딱 앉아요. PB가 앉아서 고객님을 위한 저희가 특별 채권을 마련해놨습니다. 이 정도 금리면은 괜찮으신 것 같죠. AA 실업에
만기 3년짜리 쿠폰 5% 수익률 4.2% 나오는 AA 실업 AA 실업이 회사채 4.2% 고객님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 그럼 뭘 물어봐야 됩니까? 자, 여러분 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았어. PBRC가 왔어. 프라이빗 뱅커라 그러죠. 한마디로 뭐 영업사원이라고 하시죠. 하여튼 프라이빗 뱅커. 여러분들 재무상담하는 아저씨가 와서 AA 실업의 만기 2년짜리 채권 이렇게 4.2%에 나왔어요. 원금 보장되냐고? 야, 그걸 말이라고 해. AA 실업에 망하면 없는 거지. 그쵸? 처음엔 신용 등급을 물어봐야겠죠. 신용 등급을 물어봐야겠지. 세금? 세금을 물어보면 그 PBRC가 알까? 모르죠. 어떻게 계산해 그걸? 뭐 전산에 넣고 뚝딱뚝딱 해서 계산해 나와도 여러분들 들어도 몰라. 그럼 뭘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세후 수익률을 물어봐야겠죠. 똑같은 4.2%라 해도 A채권과 B채권의 세후 수익률은 다릅니다. 아시죠? 왜 다른지? 거기에 써있는 쿠폰 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만원짜리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100만원짜리 1년 뒤에 100만원어치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면은 매달 스타벅스 커피 4,000원짜리 한 잔을 줘. 매달 4,000 12번 나오고 12월 달에는 100만원어치 스타벅스 준단 말이야. 그건 이미 확정돼 있어. 내가 매달 그 상품이 있어. 매달 4,000원짜리 스타벅스 한 잔, 12월 달에는 마지막에 100만원짜리 스타벅스 특별 커피 한 잔. 이런 상품이 있어.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에 사겠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4,000원짜리 12잔이면 48,000원이에요 12월 달에 100만원 받아. 그럼 이거를 그냥 현금을 다 더하면은 148,000원짜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품을 148,000원 내고 사라 그러면 사는 사람 있어요? 삽니까? 148,000원을 내고 4,000원짜리 나중에 12잔하고 마지막에 100만원 주는 상품을 사라 그러면 사요? 안 사잖아. 내가 그걸 지금 왜 사? 그 은행에 넣고 있다가 그때 먹으러 갈 때 그냥 내는 게 훨씬 나한테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48,000원에 안 산단 말이야. 깎아줘야 사지. 103만원으로 깎아주거나 102만원으로 깎아주거나 100만원으로 해줘야 내가 몇만원 몇천원 이익 보니까 사잖아. 그게 뭐예요? 현재 가치잖아요. 이 상품은 이미 4,000원 100만원은 정해져 있거든. 이걸 지금 내가 얼마를 깎아줘야 사냐는 게 문제잖아. 그 얼마를 깎아준다는 게 수익률이죠. 그게 매입 수익률이에요. 4,000원 은 쿠폰이죠. 채권의 쿠폰이에요. 이자. 그건 정해졌어. 그걸 내가 지금 얼마에 사냐는 게 문제잖아. 그쵸? 4,000원 4% 쿠폰은 정해져 있죠. 쿠폰금리 4%야. 그럼 4%가 내 수익과 관계가 있냐? 별로 없죠. 나는 그거를 얼마에 할인받아서 지금 사냐가 문제인 거니까. 100만원에 주냐 90만원에 주냐 80만원에 주냐가 중요한 거지. 4,000원은 이미 정해진 거야. 그쵸? 당연히 매입 수익률이 중요하죠. 쿠폰금리 어쩌고 얘기하면은 이게 뭔 소린가 라는 표정으로 아저씨 그거 말고 제 수익률이 얼마라고 물어보면은 얘기해 주겠죠. 수익률이 얼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A채권과 B채권은 한 개는 8,000원짜리 커피를 주고 하나는 4,000원짜리 커피를 줘. 근데 할인율은 똑같아. 그럼 뭘 사야 돼요? 당연히 4,000원짜리를 사야 됩니다. 왜냐? 그 쿠폰에다 그 정부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세금을 매기거든요. 세금을. 매달 8,000원짜리 주는 건 8,000원의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4,000원짜리 주는 것보다 세금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쿠폰금리가 낮은 게 유리한데 이런 걸 외우기 힘들죠? 그럼 뭘 물어보면 돼요? 두 채권에? 그냥 세후 수익률을 물어보면 되죠. 그런 거 여러분 계산 못 하잖아. 그냥 세후 수익률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수익률이 별게 다 써있어요. 쿠폰 수익률, 세후 수익률, 세전 수익률, YTM이란 것도 써있어요. 일드 투 머추어리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재무책에서. 뭐 그리고 별별 이상한 수익률을 많이 써있는데 대충 여러분들은 세후 수익률 물어보면 되죠. 쿠폰금리 높고 낮고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세후 수익률 물어보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물어봤어요.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 그 아저씨에서 수익률 얼마라 얘기해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합니까? 예금 환산 수익률이라는 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예금 환산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금까지 고려해서 예금 환산으로 얼마가 나오냐는 건데 나누기 1.08이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조금 숫자가 달라요. 예금 환산 수익이라는 것도 있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 AA 실업의 2년 만기 세우승률이 3.24%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뇌는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뇌, 당연히 이 3.24가 적절한가? 갤럭시 S5가 갤럭시 S9이 나한테 특별히 60만원에 준다는데, 아니면 80만원에 준다는데 이게 진짜 싼 건가? 이 생각이 들잖아. 아이폰 10을 나한테 특별 공급가 112만 4천원에 준다 그러는데, 야, 저게 나가면 120인데 너한테만 특별히 112만 4천원에 줄게 얘기한단 말이야. 난 핸드폰 잘 몰라. 이게 싼 건가? 갤럭시 A9? 이거를 너한테 특별히 무슨 어려운 막 이상한 뭘 쓰더니 할부원금 막 하더니 27만원에 특별히 준대. 이게 싼 건가? 아니, 이 판단이 안 되잖아요. 야, 주식은 판단이 되지. 장내 주식은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오늘의 시가가 나오잖아. 삼성전자 뭐 262만원. 그런데 어떤 애가 야, 삼성전자 내가 싸게 특별히 275만원 줄게 그러면 뭐 이런 사기꾼 새끼가 되냐고 때릴 거 아니야. 좀 장난해 지금? 야, 내 다운팍 검색만 해봐도 262만원인데 네가 나한테 275만원에 팔라 그래. 아, 이거 어디서 이따위 놈이 다 있어? 이거 지금 장난해. 나를 빙다리 핫바지를 보는겨? 그럴 거 아니야. 엔간하면 이거 검색도 안하고 삼성전자 275만원 싼 거 같아 하고 사면은 내가 할 말이 없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검색하면 나와. 아, 죄송합니다. 텐션이 올라갔다. 채권의 문제는 뭐예요? 핸드폰의 문제도 비슷하죠. 의류의 문제도 비슷해요. 과연 저 파는 사람이 나한테 제시하는 호가가, 제시하는 가격이 적절한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아씨가 나한테 MRI를 찍으라 그러는데, CT를 찍으라 그러는데 47만원짜리. 과연 내 상태가 CT를 꼭 찍어야 되는 상태인가에 대한 판단이 안 되죠. 어디 이빨을 하러 갔더니 난 하나가 아파서 갔는데 갑자기 온 이를 다 두들겨 보더니 한 6개 정도의 문제가 있고 3개는 떼워야 되고 3개는 크라운이고 나머지 스케일링 해야 돼서 총 견적 127만 2천원 나온대. 2달 다녀야 된대. 이게 적절한 것인가? 판단됩니까? 이상한 금도 아니고 이상한 플라스틱을 내 이빨에 씌우는데 플라스틱 덩이를 갖고 오더니 요게 특별히 싸게 나와서 32만 3천원이래. 이 플라스틱이 옥인가? 이렇게 보면 옥은 아니야. 이게 뭐예요? 그럼 플라스틱이래. 이게 왜 32만원이에요? 그러면 실험 가든가 그러잖아. 판단이 돼요 그게? 이게 판단이 안 되는 시장이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시장이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시장은 먹을 게 많습니다. 왜냐? 정보를 모르는 우리가 속된 말로 빙다리 핫빠진 거죠. 정보를 모르는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정보를 모르니까. 물론 그게 이제 앞으로 점점 정보화 사회가 되면은 점점 먹을 게 없어지죠. 야, 변호사 아저씨를 만났는데 변호사 아저씨가 나 얘기를 딱 듣더니 1시간에 한 20만원을 받아야겠대. 1시간에 40만원을 받아야겠대. 이게 적절한가? 그렇죠? 야, 비교적 우리가 적절한가 아는 거는 옷 같은 거는 그나마 알잖아요. 맨날 입으니까. 머리 같은 거. 야, 내 머리 만져주는데 특별히 너만 싸게 80만원에 만져준다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겠죠. 머리 깎다가 그만 깎으시라고 다시 붙이시라고. 지금 내 머리를 어디서 건들고 있어? 80만원이라며. 야, 깎던 거 붙여라. 좋은 말 할 때 8천원도 안 돼. 깎던 거 붙여라. 저기 파란 클럽 갈 거다 지금. 야, 어디야? 80만원이란 말에 갑자기 졸다가 벌떡 일어나겠죠. 야, 구멍 내면 안 된다. 구멍 내면 안 된다. 나 파란 클럽 갈 거다. 좀 장난치냐고. 바로 벌떡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런 건 알잖아. 그런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 모르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채권금리 AA 실업의 만기 2년짜리 특별히 여러분들의 싸게 세후수익률 3.24 수익률 뭐 3% 드립니다. 뭐 3.3%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슈카방송을 말씀 물어보겠죠? 세후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럼 아저씨가 갑자기 땀을 삐질삐질 흘리겠지? 계산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시는 그 PB분이라든지 지점 고객분이 절대로 웬만해서는 채권의 전문가는 아니시죠. 상품의 전문가일 뿐이지. 그 채권의 전문가는 굉장히 없어요. 그 채권을 전문가가 앉아서 여러분들 상담해 주겠니? 그 아저씨들은 많은 상품을 백화점 이 직원분하고 비슷한 거죠. 거인 상품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그 상품 하나하나 만드는 분은 아니잖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야, 백화점 직원한테 이 TV 안에 들어가는 기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알겠어? 이 모터의 작동 원리가 뭡니까? 그런 거 알겠니? 아니, 알겠냐고. 알아야 돼요? 알겠냐가 아니라? 그냥 몇백만 화소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백만 화소에 얼마짜리고요. 이게 요즘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이유는 뭐고 옛날에 이거였는데 요즘엔 대세가 이걸로 바뀌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화소의 작동 원리인지 이게 뭐 OLED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고.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앉아있는 PB분들은 하지만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 정도는 고객들이 많이 물어봐서 따락치면 나와요. 예금 환산 수익률 따락치면 나옵니다. 웬만하면은. 그거 모른다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딴 데 가세요. 야, 그 정도는 알려줘야지. 야, 그러면 하여튼 수익률 3.3% 이렇게 됩니다 고객님. 그랬더니 저는 하하 이 아저씨 보소 저는 주가 방송을 봤죠. 아저씨 세후 수익률이 얼마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잠깐만 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니 오호 요놈 보소 잠깐만 기다려서 고객님하고 뒤를 딱 돌리더니 뭐 탁 치겠죠. 막 탁탁탁탁 저런 걸 물어보다니 이러면 탁 나왔어. 좋아. 자, 고객님 그러면 고객님의 세후 수익률은 3.24%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이게 적절한가? 그렇다고 이 아저씨들 물어볼 수는 없잖아. 아저씨 이게 적절해요? 그러면 야 그건 마치 옷 사러 가서 직원이 73,000원입니다. 그러면 73,000원이 적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야 그럼 직원이 뭐라 그래? 뭐 이따위 질문을 하는 놈이 찌른 표정을 지을 거 아니야. 싫으면 안 사든가. 이게 적절한 가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인상 피딱 확 세우면서 남들 다 깎아주는데 나만 안 깎아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권장 소비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뭐 이거 무슨 하드도 아니고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권장 소비자 가격을 물어보고 있죠. 권장 소비자 가격이 어딨어? 옷장수 매미지. 옷장수 매미지. 못 물어보자면 여러분 가서 적절한 가격입니까? 그럼 앉아있는 그 PB 아저씨가 여러분들 참 한심한 표정을 쳐다보면서 적절한 가격입니다. 적절하지. 세상에 적절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 그냥 네가 사면 적절한 거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겠죠. 적절합니다. 고객님 적절해요.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렇게 안 물어볼 거 아니야. 적절합니다. 그리고 물어볼 때도 여러분 잘 없죠? 그 상품을 여러분 다른 은행, 다른 증권사 지점에 물어보면은 그 상품이 보통 없어요. 채권이라는 게 그렇게 웬만해서 겹치지 않거든요. 국가 채권 아니면. 신용 등급이랑 예금 이율이랑 뭔 수를 비교합니까? AA 은행이 있나요? AA 마이너스 은행이? 있을 수도 있죠. 거기 예금 이율이랑 비교해보는 건 택도 없죠. 그럼 금융체하고 회사체하고 또 금리 테이블도 달라요. 물어볼 때 아무 데도 없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그때서야 불이 나게 갑자기 맞다 내가 나 슈카월드 카카오 플러스가 있지 하면서 형 안녕하세요 형의 잘 듣는 시청자인데요. 제가 오늘 만기 2년 무슨 뭐에 수익률 3.23%라는데 적절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답이 언제 오겠습니까? 당연히 다음번 방송할 때쯤 오겠죠. 다음번 방송 한 2-3일 정도 걸리고 운 없으면 일주일 걸리겠죠.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아니 왜 파스피아야. 아니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AA 실험 만기 2년짜리 3.23%가 적절한지. 아니 왜 뭐가 불편해? 뭐가 불편합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기를 다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슈카님. 슈카바님 방송을 보는 파수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토크 방송을 즐겨보는 시청자 누구누구인데 저희가 오늘 AA 마이너스 등급 만기 2년짜리 뭐뭐뭐를 샀습니다. 금리는 3.23%고 제가 물어봤죠. 비비아씨? 쿠폰금리 말고 저한테 있는 세후 수익률을 알아봐주세요. 세후 수익률이 몇 %라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금리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편안하시죠? 편안하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실 건데, 자, 이게 그러면 적절한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판단을 제가 생각하기에 못하실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다 못하죠. 그럼 이걸 위해서 그러면은 적절한 금리라는 게, 적절한 가격이라는 게 시장에 없냐? 시장에 없진 않죠. 기관들이 거래하는 금리가 있죠. 기관들이 이거를 평가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금리가 있어요. 아까 4,000원, 4,000원, 4,000원 쿠폰 나오고 마지막에 100만원 주는 그 스타벅스 상품권은 시가 얼마 이게 있어요. 그 채권도 대강 얼마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민간 평균 금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채권 평가사들이 가격을 매겨놔요. 공정 가격을 매겨놔요. 3사 민간 평균 금리, 민평 금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검색을 못하죠. 게다가 이 가격은 100억 단위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가서 채권을 100만원어치다 1000만원어치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 금리를 달라 그러면 상당히 화를 내겠죠. 나는 뭐 먹고 살라고 네가 100억에서 1000만원을 띠가냐? 그걸 민간 평균 금리 3사라 그러면 채권 평가사가 3개 있는데 그 3개사가 각각 가격을 매겨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게 100억 단위로 거래되는 건데 여러분이 가서 PBRC 안녕하세요. 제가 그거 민간 평균 금리 3사 슈카방송 보면서 알아왔는데 저 1000만원만 띄어갈게요. 그러면은 그 아저씨가 여러분한테 1000만원 띄줄까? 그 가격에? 나머지 99억 9천만원은 어떻게 팔라고? 그거 어떻게 팔 거야? 99억 9천만원은. 그러니까 마치 그 커다란 케이크 가격을 알아온 다음에 사장님 이 케이크가 1kg에 뭐 3만원이라며 제가 100g만 띄어갈게요. 그러더니 손을 팍 떠서 케이크 가운데 있는 걸 집은 다음에 제가 이거 3,000원 맞죠? 이러는 거잖아. 주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겠습니까 그거? 아니 100억 단위로 팔리는 거를 지가 이렇게 뜯어갔어. 1000만원어치를 99억 9천만원어치다가 어떻게 팔라고. 이제 이거는 기관들끼리 거래도 안 되는데 케이크에 손 대고 퍼간 거 아니야. 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각 케이크 일반 케이크를 6조각 내서 조각 케이크를 팔어. 그럼 조각 케이크 6조각하고 큰 케이크 하나하고 가격이 뭐가 비싸요? 당연히 조각 케이크 6개가 비싸겠지. 나눠서 파는 게 여러분들 쌀 15kg짜리 하나 사는 거하고 그 소포장된 거 300g짜리 50개 사는 거하고 뭐가 더 비싸? 당연히 소포장이 비싸지. 그러니까 민간 평균 금리라는 건 100억 단위인데 여러분들이 100만원, 1000만원, 뭐 1억 이렇게 사면서 그 가격을 부르면은 도둑놈이죠? 도둑놈이죠? 나눠 파는 고생을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 땅 파서 먹고 살아? 100억짜리를 쪼개서 파는 고생을 그 사람들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안 팔면은 기관들한테 100억 단위로 팔면 되는데 그걸 여러분 리테일에 판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리테일이에요. 소매를 리테일이라 그러는데 리테일에 팔 때는 쪼개 팔잖아. 그럼 당연히 좀 더 받아야겠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조금 더 얼마를 받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조금 더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관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빨을 했는데 이상한 플라스틱 이빨을 32만원에 사래.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32만원인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당연히 너도 먹어야겠지. 야 그게 원가가 20만원이라고 내가 나 무조건 20에 살래 그러면 진상이지. 나쁜 놈이잖아요. 뭐 먹고 살라고 치과 아저씨들은. 뭐 먹고 살라고. 원가 대비 네가 얼마를 먹는지는 궁금하잖아. 야 원가가 2만원이다 그러면 갑자기 열이 확 받잖아요. 2만원을 나한테 32만원에 팔어? 이러면은 갑자기 끼던 이빨 잠깐 멈춰봐. 아직 안 붙였죠? 다시 천천히 빼주세요. 천천히 뒤로. 아프지 않게 천천히 빼주세요. 천천히 하고 원가 얼마나 그랬죠? 2만원이요? 아까 저 뺐니? 잠깐 다시 줘보세요. 뺐니? 잠깐 임시로 껴놓으면 안 될까 이거? 2만원이라 그러면 갑자기 근데 만약에 원가가 25만원이다 그럼 아저씨가 7만원 먹는구나. 쭉 껴요. 쭉 밀어넣어. 안 아프게 밀어넣어. 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원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채권평가사에 가서 민간평균금리를 검색해보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쉽진 않겠죠. 안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사는 채권이 내가 눈탱이를 맞는 게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5%짜리 채권을 나한테 3%에 팔아먹는 게 아닌가, 이걸 알 수 있죠. 검색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전문 단말기로 봐서. 장기채는 거래 많이 하나요? 거래할 수 있죠.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많이는 안 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 2, 30억 자산가야. 그러면 3%짜리하고 4%짜리가 1% 차이가 나잖아요. 30억을 넣어. 30억의 1%는 3천만 원이잖아. 야, 그러면은 리스크를 좀 짊어지고 싶기도 하지. 좀 발품을 팔면서 1% 아니면 0.5% 50bp라 그러거든요. 높은 걸 찾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나는 원금이 30억이 아니라 원금이 3천만 원이야. 아니 원금이 300만 원이야. 300만 원 1%는 얼마예요? 3만 원이죠. 1% 차이 안 나거든 보통. 0.5% 15,000원이죠. 15,000원을 위해서 그 온갖 거를 다 하고 PB하고 싸우면서 거기 앉아서 온갖 진상을 핀 다음에 여기저기 증권사 알아본 다음에 하냐? 조금 에너지 낭비죠. 조금 에너지 낭비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에너지 낭비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이 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잘 없는 거예요. 자산가들은 관심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야 50억 뭐 15억 20억 이렇게 넣는데 세금 포함해서 뭐 퍼센트 단위로 차이 나면 돈 차이 엄청나죠. 30억 넣는데 세금 포함해서 1% 차이 나봐. 3천만 원이잖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200만 원을 넣으면 1% 차이 나면 2만 원인데 2만 원을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지. 채권의 장점은 뭐예요, 근데? 장점은? 은행 예금에 비해서 채권 판매할 땐 여러분 수수료가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 사람들. 모릅니다. 앉아 계신 분들 채권 파는 수수료 몰라요. 거기는 수수료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빨 낄 때 이빨 끼는 수수료 얼마예요? MRI 수수료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아니잖아. 정가가 있고 정가에 붙여서 팔 뿐이지, 마진이 있을 뿐이지 수수료라는 건 없죠. 채권형 펀드가 맨날 마이너스 수익률인가요? 도대체 뭘 사면 채권형 펀드가 맨날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 수 있죠? 채권형 펀드는 가만히 있어도 플러스가 나는 게 채권형 펀드죠. 채권은 유동성이 장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오산입니다. 채권 유동성 엄청나게 없죠. 국가 채권이 아니라면. 아니 도대체 뭘 하면 채권형 펀드가, 물론 짧게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 최근에 금리가 오르긴 하니까. 길게 봐서 무조건 플러스죠. 길게 봐서 야, 만기면 무조건 플러스인 거 아니야. 만기면. 채권이 유동성의 장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착각이죠. 주식이 유동성이 훨씬 좋아요. 주식은 장내 상품이잖아. 장내 가면 호가 다 있잖아. 유동성이 얼마나 좋아요. 채권 여러분 어떻게 사고 팔 거야? 증권사에 가서 팔아달라 그래야 되거든? 그럼 증권사가 100만원짜리 갖고 왔으면 100만원에 팔아줄까? 당연히 마진 붙여서 팔죠. 당연히 유동성이 안 좋죠. 국가 채권이 아니다. 국가 채권도 100억 단위가 아니면 또 조각 케이크가 되는 거니까 또 마진이 붙죠. 정기예금이랑 비교하면 그렇죠. 정기예금이면 깨면 안 되죠. 일반 예금이 아니라 정기예금하고 비교하면 유동성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사고 파는데 여러분들은 바이셀 스프레드, 비드오프 스프레드가 크기 때문에 엔간해서는 샀다 팔았다 잘 못해요. 엔간해서는 그건 마치 공항 환전소에서 그 달러 샀다 원 샀다 달러 샀다 원 샀다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 환전소 말고 마카오 환전소 가면은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것들이 앉아서 사기를 친다라는 생각을 들죠. 그래서 마카오 또 가봤잖아요. 홍콩 간 다음에 배 타고 쫑쫑쫑쫑쫑쫑쫑 넘어가서 마카오에 딱 내리면은 그 앞에 환전소 한글로 써있어요. 달러 얼마, 원화 얼마. 그 가격 아래 보고 위 보면은 절로 욕이 나오죠. 이런 사기꾼 같으니
삽니다 뭐 1,000원, 팝니다 1,100원 뭐 이렇게 써 거의 10%의 마진을 먹고 있죠.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10% 깨져. 아니 무슨 몇 원이 깨지는 것도 아니라 한 50원에서 100원 차이가 나. 사다 파는 가격이 달러당. 가보세요 여러분. 뭐 이딴 게 다 있나 싶습니다. 많은 수혜가 들죠. 공항에서 바꿔올걸, 우리나라 은행에서 바꿔올걸. 거기 바로 앞에서 바꾸려면 정말 그냥 샀다 팔았다 5% 10% 날라가요. 5% 날라가. 그쵸, 리니지 투엣의 방법이긴 했지만. 마카오 안 가본 분 계십니까? 아 제가 또 예전에 그 홍콩에 갔더랬죠. 홍콩에 가서 딘샤오퐁인가? 거기 홍콩에 가서 바가지 택시 요금 맞았죠. 일단 딱 갔는데 딘샤오퐁이냐 뭐냐 거기 무슨 샤오퐁이지? 헷갈린다. 그 막 그냥 막 나이트 같은 거 있고 외국인들 막 몰려있는 거리 있어요. 홍콩에 가면은 막 거리 있어. 딘타이퐁이냐? 등서평 아니거든요. 거기를 가요. 갔죠. 외국인들 많아. 외국인들 엄청 많고 뭐라고 샬라샬라해. 샬라샬라하고 막 난리나. 들어가면 난리 났어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이태원 클럽 수준? 이태원 클럽 수준? 거기 가면 막 난리 나고 밖에서 막 맥주 마시고 막 뭐 서로 정신 없어요. 막 우리나라 이태원 클럽이야 진짜. 링콰이펑이냐? 거기 한 두세 번 갔거든요. 밤마다 놀러 갔는데 막 가서 이제 맥주 마시고 밖에서 가면은 여기 뭐냐 택시 기사들이 야 거기 영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엄청 사기쳐요. 장난치냐고. 홍콩이 없을 것 같지? 똑같아요. 20달러를 더 내놓으래. 거기서 몇 분 걸렸다고. 장난치냐 그랬죠. 그랬더니 장난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맞을까봐. 아저씨 표정이 단호하시더라고. 장난치냐 그랬더니 장난치신데 갖고 단호한 표정에 제가 기가 죽어서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저씨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니 괜찮아 쭉 가면 안 돼. 쭉 가면 호텔 여기 내려주셔야 돼. 더 가려는 듯한 표정을 보이시길래 그냥 드렸죠. 드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저씨가 눈빛이 갑자기 단호한 표정을 지으시면 단호하게 드리면 되죠. 2만원이면 어쩌다고. 200불이면 저도 단호한 표정을 줬을 텐데 20불이라길래 단호하게 아저씨 이거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제가 드셨죠. 아 진짜 드렸습니다. 단호한 표정을 지으시길. 단호하게 드렸어요.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걸 하셔야죠. 그럼 이 새벽에 운전하시는데 피곤하시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어이 아저씨 위험했어. 눈빛이 갑자기. 그래서 거기 하여튼 왔다 갔다 하고 놀다가 어느 날 마지막 날 가자 마카오로 빰빠라밤 하면서 갔죠 또. 여러분 홍콩에서 마카오 갈 때 이거 타고 갑니다. 페리 털털털털털털털털 우리나라 황금 유람선 같은 거 있어요. 3-40분 걸리나? 탈탈탈탈탈탈 가서 조금 있다가 틱 내려줘요. 마카오 내려줘요. 딱 내리면 됩니다. 마카오예요. 내리면은 갑자기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뭐라 그러냐 직원이라 그래야 되냐? 삐끼라 그래야 되냐? 갑자기 제 손에 막 줘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막 줘. 뭐 이렇게 주나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죠. 트럼프. 럼프형 말고 카드. 럼프형 말고 럼프형을 주면 안 되고 그 원아이드 잭 있는 그 카드 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퀄리티도 좋아. 야 퀄리티 좋아. 나 이거 처음에 강매한 줄 알았어. 강매한 줄 알아갖고 아우씨 괜찮아요. 아우씨 no 막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다 공짜로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했죠. no 하고 준 거를 잠깐만 야씨 말하지 for free. 나 진짜 thank you one more please one more. 그래서 좋아. 우리나라로 치면 15,000원 줘야 되는 거야. 빳빳한 거 반질반질한 거 안 받길래 야 장난치지 않고 sorry for free 오케이 please two one more baby. 그래서 줍니다. 이 아줌마 가면은 저 아줌마한테 가서 이렇게 받으면 순식간에 트럼프 부자 될 수 있어요.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부자 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이 받으면 눈총을 받죠. 그래서 적당히 받은 다음에 앞에 보면 버스들이 쫙 있어요. 버스들이 뭐지? 어디 가는 버스인가? 그러면은 버스 타고 여러분들 가면 이거 뭐냐 자기도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 착해서 자기도 모르게 돈을 내려고 그러잖아. 카드 같은 걸 내려고 그러잖아요. 카드 내려고 그러면 찍을 데가 없어. 그게 뭡니까? 공짜 버스죠. 공짜 버스.
버스가 공짜야. 앞에 서 있는 거 타면 돼. 물론 타면 자기들이 아지트로 가죠. 호구 하나 탔음. 호구 탑승 완료하면서 문이 띡 닫힙니다. 자기들이 아지트로 쭉 가요. 바로 갑니다. 바로 호텔로 뿅. 카지노 앞에 탁 내려줘요. 물론 그게 안 들어가면 되지. 안 들어가면 돼. 들어간다는 것까지. 안 들어가면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이 새끼가 태워줬더니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쑥 가거든. 안 들어가면 돼요. 한마디로 마커에서 엔간한 교통은 공짜야. 공짜. 그거 타고 다니면 돼. 쭉 내려요. 저 또 그래서 가장 유명한 또 커다란 데 갔죠. 럼프형 두 개를 딱 들고 오케이 하면서 딱 갔지. 카지노 와 피가 번쩍하잖아요. 번쩍번쩍합니다. 번쩍번쩍해요 진짜. 자 번쩍번쩍한 데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가면 하는 거 뭐겠습니까? 그 앞에서 이러고 있죠. 하고 이러고 이러고 있죠 둘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등치가 홍만이 형만한 그런 아저씨들이 달려와요. 진짜 달려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바깥에 서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안에 그 카지노 이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바로 달려옵니다. 진짜 달려와요. 뺏길 수도 있어. 생각을 해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거기서 당당하게 남 몰래 와이프 되시는 분의 눈을 피하고 부모님의 눈을 피하고 상사의 눈을 피해서 슉 앉아갖고 칩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지 앞에서 이렇게 셀카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야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야 너 야 이럴 거 아니야. 야 갑자기 저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9시 뉴스에 도박하는 네 모습 패서 나올 수 있잖아. 뭐 국립대학 교수인데 세계는 지금 마카오 카지노 편하는데 교수 얼굴이 이렇게 지나가. 정치인 얼굴이 지나가고. 야 이런 고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좀 장난하냐고. 세계는 지금 했더니 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지나가더라. 연예인인데 가수인데 좀 쉬려고 가서 어휴 저 팬도 없고 야 드디어 얼굴 안 팔리겠다고 마스크 벗고 오랜만에 칩 좀 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뒤에서 이렇게 셀카 찍고 있으면 가만히 두겠냐고. 셀카 찍으면서 뭐 페이스북에 올려야지 뭐 이러면서 어머 연예인이야 뭐 이러고 올려봐.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가서 좋다고 셀카 찍고 있으면 홍만이 형 같은 사람이 한 2분 달려와요. 등치가 거의 뭐 밥셉이죠. 밥셉 아저씨 2명이 달려와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밥셉 아저씨가 달라오기 전에 조금 거기보단 약간 가냘프시고 조금 아리따우신 그 누님 비슷한 분이 오셔갖고 뭐라고 해요. 거기서 내가 찍는데 무슨 상관이야. 고객은 왕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I'm king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진짜 허리 꺾입니다. 거기서 조심하세요. 허리 꺾여요. I'm king you don't you know? 그러면서 I'm Korea I'm king 그러면 바로 허리 꺾여요. 조심해요 진짜 여러분. 고객 킹 몰라? Do you know Korean? 아니, 고객 킹 고객 커스터머 킹 그러면 여러분 이제 허리 꺾입니다. 봤어요? 아주 살벌한 장면. 살벌해요. 진짜 살벌하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민감해. 싹 들어갑니다. 싹 들어가면은 여러분 쫙 제일 앞에 보이는 거는 요거.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그 순진한 애들이 가면은 98% 확률로 하게 되는 요거 있습니다. 요거 띵띠리딘 띵띵띵띵띵 삐삐 3,000원이 날라가셨습니다. 삐삐 5,000원이 날라가셨습니다. 요거 몇 번 긁다 보면은 집에 가죠. 한 20만원 들고 가면은 1시간 정도 할 수 있을래나? 운 좋으면 2시간 합니다. 요거 하나 갑니다. 근데 남들은 뭐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만 이거 얼마나 가오가 안 서. 나도 진짜 보니까 저 짱깨 형들 하네. 짱깨 형들 앞에 딱 앉아. 주머니에 딱 돈을 꺼낸 다음에 20만원을 딱 꺼내. 오늘 한번 놀아볼까? 근데 짱깨 형이 갑자기 돈을 걸어요. 5만 딱 걸죠? 딜러가 주사위를 던집니다. 사돈 5만을 가져가죠. 제가 말씀드렸죠? 2초 정도 걸린다고. 뭐 대화 있으면 3초 정도. 5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20만원을 보니까 2초씩 4번에서 8초 정도 놀 수 있을 것 같거든? 대화를 한 번 하고 한 타임 쉬면은 이것저것 해서 15초 정도 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갑자기 우리 짱경님 한번 쳐다보고 20만 원을 쳐다본 다음에 주머니에 쓱 넣죠. 다시 와서 삐리리릭 요구하고 있죠.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띠리릭. 또 여러분들이 또 그 많이 보셨죠? 홍콩 누아르 이쑤시개 하나 딱 물고 여기 있죠 이거 하나 딱 물고 소품까지 딱 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고 초콜릿 좀 씹으면서 배팅하죠 이거 포커 같은 거 레이스 이러면서 내가 네 표정을 보니까 이러면서 빠밤빰 막 그거 하면서 있어요. 그 보면은 근데 미니멈 테이블 머니가 있죠. 일단 여러분들의 있는 주머니에는 20만 원으로는 못 들어가는 곳에 있고요. 대부분 못 들어가요. 대부분 못 들어가고 뭐 2,000불, 5,000불, 만불 이상 테이블에 달라요. 다 달라요. 저 가까스로 맞췄어. 그래서 들어가면 걔들이 영어로 뭐라고 말하고 굿즈를 놓죠. 그 굿즈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 걔들이 뭐라는지 모르니까. 아무리 내 욕을 하고 나를 비웃어도 미소를 지을 수 있죠. 못 알아들어서. 훌륭합니다. 완전 포커페이스죠. 걔가 막 너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씩 웃어주죠.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훌륭한 포커페이스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게임이 진행이 안 되죠. 뭐라는 건 알아듣고 이게 그 포커페이스 해야 되는데 뭘 하는지 모르고 포커페이스이기 때문에 딜러가 승질내죠. 승질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포커하는 거 생각해서 거기 가서 하면은 딜러가 승질내요. 영어 좀 해야 돼요. 딜러 말해도 씩 웃고 있죠.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블랙잭 여러분 뭐 게임에서 많이 뭐 스플릿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 가면은 거기에 있는 아저씨가 엄청 빨리 말하는데 뭐라는지 헷갈려요. 뭔 말도 빨리 해. 뭐라 그러는지. 뭐라 같아 내 돈만 가져가려고. 왜 그러시냐고 지금. 잠깐만 나누려고 그랬는데 뭐 가져가려고 싸움나.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서 한참 쳐다보셔야 돼. 익숙해지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주사위 2초 걸리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던지는 거 있어. 뭐니 봤죠? 저로 휙 던지는 거. 세서 잘 안 해요. 그럼 뭐 합니까 보통? 룰렛. 돌아가는 거 있죠? 바닥에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요 구슬 두 개가 뭐 짝수로 떨어지는지 뭐 3의 배수로 던지 뭐 이거 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요건 한 번 이렇게 주사위 도는데 한 20초에 30초 걸립니다. 그쵸? 돈 거는 건 무제한이야. 한 번에 200만 원도 걸 수 있어. 30초 만에 집에 가면 됩니다. 예전에 막 그런 프로도 있었어요. 무슨 프로 옛날에 영국인가 미국의 프로인데 전 재산을 걸고 홀짝에 거는 게 있었어요. 홀짝에 전 재산을 걸고 홀짝에. 바카라 이거 많이 하는 거는 한국인들끼리 하는 거 있어요. 한국인들끼리. 거기까지 가서 왜 한국인들끼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한국인들끼리 하고 있죠. 홀짝에 전재산 건 사람 옛날에 TV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뭔가 비슷한 프로에 나왔었어요. 전재산 한 3억인가? 녹화 눌렀죠. 거기까지 가서 한국인들끼리 해. 야 거기까지 가서 걔들이 무슨 영어를 하겠니? 누구랑 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뭐 영어가 되면은 그 정식 테이블에 올라간 다음에 뭘 하겠는데 뭐 영어 안 되잖아. 당연히 우리끼리 합니다. 거기 가서 우리끼리 박치고 하죠. 카지노에서 제일 기대값 높은 게임이 뭐냐고? 여러분 기대값이 가장 높은 게임이 뭐예요? 여기서 기대값이라는 거 확률 말고 당첨됐을 때 최고 높은 거. 로또 하시면 돼요. 로또 파워볼 운 좋으면 1조죠 1조 나와. 8천억 9천억짜리 나와. 운 좋으면 저 파워볼 하세요. 확률은 아마 한 5억 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파워볼 하시면 되고요. 가서 사시면 돼요. 한 10불이면 사. 파워볼 가끔 해요. 파워볼에서 한 몇 달 밀리잖아? 그럼 장난 아니에요. 한 8천억 뭐 그래. 8억 불, 7억 불 막 그럽니다. 확률은 몇 억 분의 1이죠. 가끔 미국이나 저 호주 난리 나잖아. 파워볼 몇 달 밀려갖고 지금 뭐 몇 달 밀려서 뭐 이번 당첨금은 뭐 3천억이라는 둥, 5천억이라는 둥 있어요. 우리나라 로또는 누적은 안 되지만 옛날엔 판매량 비례해서 300억짜리도 있었죠. 옛날엔 로또 한 번 내면 100억 그랬어. 근데 300억 그게 너무 사회적 이게 뭐 이슈가 되니까 그거 줄인 거잖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서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가서 하면 되는데 그 엄한 짓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왜 뭐 저 뭐야 가시면은 그 뭐 이상한 데 신경 쓰시는 분 있는데 조심해요.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그리고 실제 그 뭐냐 호텔 방에 가보면은 그 도박을 많이 하잖아. 컴프라는 게 있어요. 컴프 달라 그러면 컴프 줍니다. COMP 들어보셨어요? 호텔방 그 COMP 같은 거 컴프 이용하면은 싸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도박을 많이 해야겠죠. 도박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그걸 말 얘기해주고 있냐? 그것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경하다 왔어요. 이렇게 우리 중국 형들이 뭐하나. 중국 형들은 제가 본 결과 진짜 돈이 많거나 정신머리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나 보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많이 했습니다. 뒤에서 와, 저 돈을 5만원 없어지는데 3초 걸리는 거를 칩을 이만큼 써놓고 이만큼 이렇게 난 이게 단지 알았어. 이게 다 쓰니까 또 이만큼 갖다 놓고 근데 진짜 중국말로 인사하고 싶었어. 니아오마 거기서 왜 여아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고맙다고 따면은 뭐 하나 주잖아. 근데 걔네가 놔두있는 이게 막 100불 막 이렇거든. 100불짜리 있고 까만 거는 10,000불짜리 있고 그래요. 그럼 걔가 내가 뭐라고 니아오마 인사하다가 뭐가 됐어. 그럼 나한테 야 올라라 기분 좋다 하면서 하나 딱 주는데 그게 10,000불짜리야 봐. 1,300만원 그 당시 돈으로. 지금은 1,100만원 만약에 달러라면 10,000달러라면 써 이거 써 야 10배 됐다 해 기분 좋아 해 하면서 딱 주는데 까만 거야. 그럼 받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손에 쥐고 뛰어야죠. US 달러였을 경우에 바로 따고 하면서 대형으로 모시겠나이다. 무릎을 꿇고 몇 번 더 인사를 하면은 기분 좋다고 하나 더 줄 수도 있어. 기분 좋다고 하나 더 줄 수도 있어. 그게 1,100만원짜리거든. 기분 좋다고 하나 더 주면은 2,200만원이 될 수 있어. 그쵸? 순식간에 교통편과 자동차를 마련해서 올 수도 있어요.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게 왜 카지노 상품을 설명하고 있냐? 카지노 상품. 왜 카지노 상품을 설명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거기 가면은 쇼 같은 것도 많아요. 무슨 쇼에서 아니 종목 추천 언제 하냐고요? 아니 잠깐만. 근데 왜 내가 마카오 얘기를 하고 있냐? 거기 가면 근데 쇼가 되게 많아요. 볼만한 것들. 여러분은 거의 다 공짜거나 엄청 쌉니다. 공짜거나 엄청 싸요. 그래서 거기 그 쇼 보러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 카지노는 안 하고. 카지노 가서 하면 100점 100패잖니. 카지노는 그냥 요거나 몇 번 해보고 나머진 전부 다 쇼 보러 갑니다. 쇼. 공짜니까. 이것도 이거 타고 다니는 것도 공짜예요. 먹는 것도 카지노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쟁반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라고 줘. 아니 그렇다고 카카오에 도박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먹으라고 줘요. 이상한 뭐 음료수, 뭐 과자 이런 게 쫙 있어. how much 그러면은 프리야 프리.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돼. 그리고 들고 다니거든 이렇게.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먹으면 돼요. 먹고 나가서 공짜 버스 타고 쇼 보고 그러면 돼요. 좋습니다. 좋아요. 홍콩에 가면 그 여러분 대부분 가는 게 빅토리아 피크죠.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언덕 올라가는 거. 언덕 올라가면서 뭐 저 옆에 있는 집은 성룡의 집으로 가격은 얘기했잖아요. 가격은 3,2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320억짜리입니다. 지나가면 저 아파트는 평균 가격이 56억짜리인데 무슨 연예인이 살며 안 궁금한데 그런 얘기 계속 해주거든요. 어쩌라고? 배 아프란 건가? 빅토리아 피크 올라가면 옆에 이렇게 아파트도 쫙 있는데 엄청 비싸다는 걸 계속 얘기해요. 뭐 어쩌라고? 사주든가.
형 얘기해. 뭐 이건 누구 거고 이건 누구 거고 저건 누구 거 이거는 옛날에 뭐 홍콩 무슨 뭐 전 총독 건데 뭐 어쩌고 그러면서 예. 좋네요. 예. 얼마인지 안 궁금한데 꼭 얘기해 주시고 요즘에 얼마인데 뭐 얼마 올라서 예. 저는 못 사겠네요. 비싼 거 먹어서. 점심을 비싸게 먹을 때 못 사겠네요. 그 빅토리아 피크인가? 거기 있는 아파트들 엄청 비싸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의 돈을 다 모아도 하나 못 살 수도 있어요. 엄청 비싸요.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도 못 살 수도 있다. 홍콩이 뭐 그 정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모아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하다 근데 일로 갔니? 이거 알고요. 상품 하여튼 그래서 채권 금리는 그렇게 보면 된다. 야, 이제 채권 하나 얘기했냐? 자, 이제 채권 하나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보는 사이트 같은 거 있죠? 저축은행 금리 이런 거는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정기예금 금리, 적금 금리가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 5천만 원까지는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가 되니까 저축은행에 예금해도 상관없는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이나 이내는 만기가 잡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돈을 못 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버리고 대신에 금리를 수취한다고 보면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금리가 낮죠. 한 3% 높아봐야 4%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그 정도 금리 먹자고 유동성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이트들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금리 비교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금리 비교는 그런 데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쵸? 쉽죠? 자, 쉽죠? 자, 이렇게 해서 금리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요거 쉽네. 요거 좋네. 요거 좋아. 와, 순식간에 금리 상품을 넘어갈 수 있었죠. 좋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들었죠?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그 유명한 사이트들 있어요. 금리 비교하는 사이트들. 그죠? 가서 보시면 돼요. 가서 보시면 되는데 금리 상품 됐죠? 금리 상품. 여러분, 근데 안전자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자산으로 가기 무서워서 잠깐 피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크기 전에는. 나중에는 이제.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뭘 해야 되냐? 뭐 할까? 펀드? 펀드는 너무 광범위하다. 대체 상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대체 상품? 대체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상품이 뭐가 대체 상품이에요? 금리가 끝이냐고? 다 했잖아. 서론 얘기하다가 중간 빼고 결론 가면 되잖아요. 결론 가면 되잖아. 그쵸? 서론 얘기하고. 물론 뭐 기준금리 같은 걸 얘기하면서 이제 왜 금리가 구조가 그렇게 되냐는 걸 얘기하면은 일단 금리 얘기하다가 오늘 방송이 끝나면은 그 다음 위험자산이나 펀드, 뭐 ELS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언제 할지 몰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건 뒤로 넘기고요. 금리는 그 정도면 됐지. 사실 여러분들이 금리 상품을 본격적으로 하려면은 조금 자산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금리 상품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절세 수단이 가장 중요해. 돈 많은 분들은 가장 관심이 절세거든. 여러분들과 나는 절세가 그렇게 크게 안 와닿잖아. 그거 1~2% 깎아봐야 뭐 쏘왑이잖아. 몇천원 차이 나나? 뭐 이러고 있잖아. 지금 자산가들은 절세 상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세 상품이 중요해. 1~2%에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절세 상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세 상품을 얼마나 잘 구비할 수 있냐 뭐 이런 게 능력이 되긴 하죠. 금리 상품은 금리가 낮을 때 사야 돼요? 높을 때 사야 돼요? 언제 사야 될까요? 금리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여러분들 샀는데 수익률 2% 먹을래? 5% 먹을래? 뭐 먹겠어요? 수익률 2%가 좋아요? 10%가 좋아요? 쉽죠? 예, 쉬워요. 그쵸? 여기서 2%가 좋은 분은 굉장히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저라면은 10%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물론 여기서 2%가 좋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는 10% 정도 10%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렇잖아.